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라고요. 자녀의 교육, 결혼, 심지어 손주의 양육까지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과 같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라면 해줘야지,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감사 대신 무거운 짐만 더 얹어준다면 여러분은 과연 계속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짐처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라는 식으로 경제적, 감정적으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자녀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희생의 끝에서 돌아온 건 자녀의 무관심과 상처뿐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부모의 희생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만 남는다면 우리는 그 희생의 방향을 돌아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도 삶의 행복을 위해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삶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부모의 희생이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행복을 되찾는 데 필요한 조언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희생으로만 살아왔던 지난날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희생은 자녀들에게 사랑보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헌신은 자녀에게 보호와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시점이 오면 그 희생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를 표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그것을 단순히 내 권리로 여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부모님,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쏟아부은 부모님. 그런데 결혼 후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자녀는 연락을 끊고 부모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줬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라며 마음의 거리마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요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다른 집 부모님도 다 이 정도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희생이 의무로 받아들여진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부모님의 건강이나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폭언이나 무례한 태도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냉담함과 외면뿐이에요. 이런 순간이 올 때 부모님들은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해온 게 맞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만 남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자녀들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손주를 돕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자녀들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의 이 헌신이 과해지고 그 헌신이 자녀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맞벌이를 시작하며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손주 좀 봐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기쁨이자 보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은 점점 부담으로 변합니다. 손주를 돌보며 부모님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닌 자녀의 필요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은 몇 시에 애들 봐주세요. 내일은 학교 끝나고 데려와 주세요. 자녀와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고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태도가 예민하거나 까다로울 경우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왜 애들 간식을 그렇게 주셨어요? 작은 문제도 꼬투리가 되고 부모님의 노력은 평가받기보다 비판받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한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은 맞벌이 자녀의 부탁으로 3년 넘게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주 일과를 함께하며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까칠해졌고 엄마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우시는 것 같아요 라며 서운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엄마가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되겠어? 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이 부모님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돌아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늦게라도 자녀들이 깨닫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의 헌신은 끝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모님 스스로 이게 다 내 역할이니까라며 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의 에너지와 건강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희생으로 인해 잃어버린 건강과 시간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손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 희생으로 인해 행복한가? 만약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희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헌신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과도해지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한쪽으로만 희생이 강요될 경우 부모도 자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줄수록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고 심지어 자신의 생활비까지 아껴가며 자녀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달에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요청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은 결국 자녀에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성장과 독립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는 이런 악순환을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돕고 싶을 때 스스로 정한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대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는 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상호 의존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바뀝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더라도 부모님이 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양육에 있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려는 태도는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절을 배우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거절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부모님 자신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 주말에도 손주 좀 봐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부모님께서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면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면 자녀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때로는 섭섭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단호함은 자녀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 두기는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려면 부모님의 희생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은 분명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과도해져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만 남게 된다면 부모님은 스스로의 삶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와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닌가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인연을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정의하거나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시점을 인식하세요. 부모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단순히 의무를 지는 대상이나 돈을 주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부모님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결혼한 아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재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도움을 감사하기는커녕 다음 달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라며 추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이제 와서 손 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도 돼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좌절을 느꼈고 이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 관계 정리의 효과를 생각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랑과 애정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결단은 부모님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단은 자녀들에게 부모님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지만 결국 부모님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인식은 자녀들에게도 독립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부정적이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결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 부모님은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적절한 거리두기와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결단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위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세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던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혹시 자녀와 손주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정작 자신만의 삶은 뒤로 미뤄두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모든 에너지를 바치는 삶은 겉으로는 보람차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잃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 그 희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종종 지친 몸과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와 거리를 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꿈, 건강, 그리고 즐거움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일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볼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은 없으신가요? 독서, 여행, 요리, 음악 감상 또는 미술, 무엇이든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쌓여 부모님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자녀와 손주를 돌보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산책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시작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건강이 곧 내 삶의 행복이다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세요. 혹시 자녀와 손주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으신가요?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는 가족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동호회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녀를 의식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다 보니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도 자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자녀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삶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다짐이 매일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결코 자녀와 손주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만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은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희생이 아닌 행복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희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교훈과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그 첫 걸음이 삶 전체를 바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